이번 태원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인해서 전국에 공사 중단 아파트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도 숨겨져 있는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선분양제 때문인데, 아파트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물건을 판매한다? 결국 문제가 생기면은 분양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인 거죠.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게 전세, 네.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지속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겁니다. 또한 지금은 소프라임 사태와 또 동일시하면서 그 당시보다 지금이 미분양이 적기 때문에 오른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때와는 경제적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걸 좀 아셔야 되고, 오늘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왜 위험한지 알려드리는데, 현재 경제와 산업 구조가 재편되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어렵죠? 그 설명드릴 건데, 그리고 서울과 전국의 아파트 및 부동산 공사가 멈추고 있는 지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13일 대구 부동산에 관한 오프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카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는요, 부동산발 위기로 경제가 무너졌었죠. 그래서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시행했고 기저효과로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서유럽의 에너지 시장을 뺏어왔고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을 하자 미국이 수혜를 보게 되죠. 또 중국을 압박하면서 이제 보호무역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과거 중국에 저렴한 물건을 수입해 왔다면 앞으로는 미국에서 공장을 직접 지어서 제품을 생산하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월급을 주면은 그들이 다시 소비를 하는 선순환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거죠. 앞으로 미국의 경제는 계속 좋을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 미국의 실업률에서 볼 수가 있는데 2008년 이후에 미국의 실업률은요 8%를 넘어갈 정도로 경기가 최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미국의 실업률은요 3%대를 기록할 정도 완전 고용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기업들이 미국의 자리를 잡고 미국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미국의 경제는 침체되었고 부동산도 폭락하니까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이용해서 인플레이션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돈을 풀었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미분양이 많아도 인플레이션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고요. 현재 미국은 경제가 호황이고 고용이 증가를 하고 과거 미국은 소비 국가에서 이제 생산 국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고 있죠. 작년 말에 시장은 올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예상했지만은 연준 의사롱은 여전히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고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미분양 같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출금리를 보면은 여전히 5%대를 보이고 있죠. 일반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부동산을 사기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니까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을 만들어서 저금리로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금리 보면요, 2010년 10월 달에 5% 찍고 내려왔다가 올해 들어서 금리가 다시 반등하고 있죠. 우리 작년 초에 미국 은행들이 파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미국채에 투자했던 은행들이 예상과 다르게 금리가 반등하니까 손실이 나면서 뱅크런이 발생하고 결국 파산을 했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단편적으로 이제 오를 거야 라면서 사람들에게 권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요, 부동산 거래량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작년 서울 주택 거래는 한 달에 한 3,000건 이상 거래가 되었다가 12월에는 1,000건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죠. 저희 대구 청춘부동산은 방송 출연을 할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구 경북 지자체와 연계 및 개별적으로 부동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테크 카페와 단톡방을 통해 고객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를 하고 있으며 대구의 많은 중개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다양하고 좋은 물건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물 문의는 영상 아래 카페와 단톡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및 공사 현장은 원금과 이자를 내지 못해서 멈춰서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요, 자, 이번에 태원건설입니다. 서울 강남이에요. 성수역 인근에 입지 엄청 좋은,
그런 현장도요, 지금 부도로 공사 중단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런 모습이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태형건설 공사 중단될 때 이야기했던 게, 또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갈 때 이야기 나왔던 게 공사가 당분간 중단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감이었는데, 업계 전문가들은 공사가 멈출 가능성은 낮다고 봤지만은 이번에 바로 성수역 지식산업센터의 공사 멈춰버렸죠.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나 부동산 공사 현장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서울 소초구 방배동의 방배 신일 해피트리 주상복합 아파트는요, 신일이 법정관리 신청하면서 공정률 45% 선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고요. 대조 1구역은요, 조합장 등 조직이 와해되면서 올해 상반기 분양을 개시하지 못하는 등 기능을 상실한 상태고요. 이 사업은 현재 전체 공정이 22%가 진행된 상황인데, 현대건설 측의 공문을 통해서 공사 중단을 예고하고 공사 중단에 돌입했습니다. 또 다른 사업장으로는요, 소초구 소초동의 영동 플라자 쇼핑몰 부지도 개발을 하다가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공매로 넘겨졌고요.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 펜션 아울렛 W몰은요, 시행사 예인개발이 취직산업센터로 개발하기 위해 사들였다가 지난 10월 브릿지론 만기 연장이 실패하면서 공매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도 분양 중인 오피스텔 그랑리스에도 지금 시행사가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공매로 넘어갔고요. 대구도 마찬가지죠. 달서구 아파트가 공사 중단되었고, 울산도 아파트 공사 중단되는 거 있어요. 분양 보증 사고가 11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우리 빌라 잘못 들어가면은 전세 사기 당하잖아요. 분양권 잘못 사시면요, 이런 일 당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주의 깊게 잘 알아보고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입니다. 유동성 줄이는 게 보이시죠? 여전히 물가가 높기 때문에 시중의 자금을 줄이는 정책을 쓰고 있고, 지금도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부동산 가격도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택 가격은 조금 다른 거죠. 앞서 중앙은행은 돈을 줄이고 있는데 부동산은 하락을 멈췄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정부에서 저금리의 정책 대출을 풀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고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은요,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를 제외하고는 증가를 하고 있죠. 정책 대출 이용해서요, 꾸준히 주택 사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지만은 이런 정책 대출이요, 단기적인 처방은 될 수 있지만은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요, 대출 금리가 높게 형성되면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달러를 넘어서는 엔화의 금리 인상이 기다리고 있죠. 예전에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이 전 세계에 투자를 했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하게 되면요, 이런 자금들을 조금씩 회수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더 어렵게 될 거예요. 단순히 수요와 공급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는 더 어렵고 복잡한 경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